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군산 방문해서 군산의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민펀드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최초의 시민 참여 방안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이 30년을 맞았습니다. 성차별 철폐와 성매매 특별법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전북 여성운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경제 위기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제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 대통령이 군산에 보인 애정 그리고 군산에 대한 걱정,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대통령과 한자리에 있었던 지역 경제인들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지역 경제인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침체된 전북 경제, 특히 군산 지역 경제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기업의 문제라 어쩔 수는 없지만 최근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관여해서 대하는가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해결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의 책임과 지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문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접한 지역 경제인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창출돼서 고용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돼야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한번 또 가져봅니다. 취임 초인 지난해 5월 바다의 날 행사에서도 새만금을 찾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애정과 관심이 이제는 개개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군산 시민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공항 등 현안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밝히며 공항 건설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문제가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무엇보다 새만금 공항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항이 8부 능선에 올라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교감을 나눴으며 특히 국토부 장관과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꼬를 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공항 문제는 가능성의 길을 뚫었고 그 입구에 우리는 와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이 기대와 함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업이 현 정권 출범 이전인 지난해 초부터 추진돼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됐다며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은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사업 추진 절차에 비추어 잘못된 지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비전을 발표할 때까지는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 당연히 의견 수렴과 공청회 과정 등이 새만금에서 밝힌 재생에너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올 연말 확정되는 예산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엊그제 발표했죠. 계획대로 단지가 만들어지더라도 대기업들 잔치가 될 거란 우려도 있는데요. 군산시가 오늘 시민펀드를 조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최초이자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시민 참여형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에 20분의 1 규모인 200메가와트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새만금 사후방조제 내측 공항 인근에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한데 시민 한 사람당 1억 원의 투자를 받아 충당하고 수익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팔아야 되는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 투자가 가장 가능하고 안전성이 있고. 새만금 내수면 100만 평 면적의 발전소가 가동되면 1억 원을 투자한 시민은 향후 20년간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연금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게 군산시의 예측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수면 사용 협의를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는 펀드 조성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성사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노동자 처우가 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통신사 협력업체 설치기사들이 대표적인데 법정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데다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위험한 전봇대 위에서 통신선을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소속 설치기사. 매번 위험에 노출돼 있는 데다 폭염과 혹한을 가리지 않는 고된 작업에 성한대가 없습니다. 이들이 더 힘든 건 정해진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한 노임 단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일당을 받고 있지만 참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도 되돌아오는 건 사측의 압박과 회유뿐이었습니다. 임금을 10,000원 올려줄 테니까 어떤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고, 근데 회사에서는 답변은 없고 그냥 어떻게 좀 안 줬으면 하는 그런 눈치입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 휴일에 받아야 하는 수당도 이들에겐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직업 특성상 대기해야 하는 날이 많지만 업무 시간으로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몇십 년 전부터 그 해온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저희는 별 생각을 안 하고 못 받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통신사 본사와 협력업체는 설치기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요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요원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관리들도 해야 되고 그 돈을 다 주고는 작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협력업체 노조는 임금 체불에 항의해 지난 7월 노동당국에 진정을 넣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된 채 숨진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성폭력범을 살해하고 짐승을 죽였다고 법정에서 외친 남원 김부남 사건 기억하십니까? 성폭력과 성매매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들인데요. 이처럼 여성들이 짓밟히고 소외받던 곳마다 여성들에게 든든한 힘이 됐던 전북 여성단체 연합이 오늘로 30년을 맞았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도에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 여성 집결지 화재 참사. 3.3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쪽방에 감금돼 성매매를 하던 여성 19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성매매의 심각성과 우리 사회 여성 인권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성매매 근절 움직임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번져갔고 그 중심에는 전북 여성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매매 근절 집회를 열고 백서를 제작하는 등 투쟁과 사회운동으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나 지역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 또 그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원들의 관심을 통해서 그게 법제화가 되고 지난 1991년 남원에서 30대 여성이 9살 때 자신을 성폭행한 이웃 남성을 살해한 이른바 김부남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부남 씨는 법정에서 사람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는 최후 진술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한 여성이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결국 1994년 성폭력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도 전북의 여성운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성운동 안에서는 워낙
취약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여성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도내 9개의 회원단체가 속한 전북 여성단체연합은 87 6월 항쟁 이후인 지난 1988년 전북 민주여성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여성 인권과 호주제 폐지, 여성 정치 참여 확대, 미투 운동 등 성차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과 정부의 정책과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소외되고 차별받던 여성들의 손을 잡아준 전북의 여성운동.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성평등 세상이 오길 바라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116건으로 31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9월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53살 A씨와 산북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5살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과거 3차례씩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팔복동 폐기물 처리시설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주거지역 인근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폐, 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 연료 사용 제조시설은 전국에 281곳으로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16곳에 이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년 전북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인 고창군이 도민체전 상징물을 확정했습니다. 슬로건은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 전북으로 정하고 포스터에는 고창 읍성 등 지역 문화자원을 담았습니다. 전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0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팔복예술공장 등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도시공간을 만든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연시를 대비해 이번 달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주식회사 광림은 특장차 분야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림은 글로벌 특장차 시장 규모가 36조 원에 이른다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체험학습 중심의 자유학년제가 내년에 대폭 확대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짜여진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유학년제에 내년에는 전주 전일중, 군산 나포중, 회연중, 정읍 배영중 등이 추가돼 29개 학교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또 한 학기만 참여하는 209개 학교에 대해서도 지역과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과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북의 수소차 산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기차 외에 수소차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북 자동차 산업의 장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충전소부터 차량 생산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산업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